지난 주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한국 시장에서 뜨거운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토큰형 증권 STO와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저희 멤버십 방에서도 STO와 관련돼서 높은 수익을 거두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인증을 좀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수익을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번 월요일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번부터 슬금슬금 올라왔고 시장에서 한 번씩 크게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했는데 오늘은 이 힘이 엄청나게 강한 듯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주말을 기점으로 엄청난 기사들과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2030년 한화로 무려 1경 4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롤랜드 버거에 따르면은 2022년 3천억 달러, 그리고 이 시장 규모가 2030년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는데요. 10조 9천억 달러로 무려 35배나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하나금융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2024년 34조 원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규모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1984조 원, 그리고 코스닥 시총이 396조 원이니까 사실상 7년만 지나더라도 국내 증시의 양대 마켓을 뒤을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토큰 증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천문학적인 시장과 그리고 한국에서도 양대 시장이 새롭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발행된 하나투자증권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시죠. STO 투자 시대의 본격 개막, 대세 상승의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단 STO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TO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 기술인데 과거 처음에 가상자산만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유행했던 게 NFT가 있었죠. NFT는 바로 이 분산 기술을 이용한 실물 자산화를 자산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NFT였습니다. 그러면 이 STO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발행처와 관련된 부처들이 바로 정부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라는 것은 탈중앙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전 세계에 금융 시스템이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화폐가 시장에 퍼지는 것을 당연히 원치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를 넘겨주는 것도 사실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서 따로 노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부와 관련 이 부처들이 함께해서 만드는 새로운 시장의 어떤 증권형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의 내용을 보면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이 특정 기관의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 속에서 기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앙 집중식 계좌부가 필요 없어지는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것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이 장점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어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분산화돼서 암호화로 된 이 보안을 가진 분산화된 네트워크 속에서 기록이 된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특정 기업의 해킹으로 인해서 정보가 다 털리는 일도 사실 방어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시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기술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시장에서 더욱 익숙한 개념인 가상자산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자산을 보유하는 자와 계약한 자의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반면 토큰 증권은 디지털 자산이기 이전에 발행자의 채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소유자 간의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이 음지에서 어떤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확하게 양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죠. 왜냐하면 양쪽 간의 거래 관계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이죠. 이 STO에는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이제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토큰화된 증권, 그리고 두 번째가 증권형 토큰입니다. 앞
앞뒤가 글자만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토큰화된 증권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증권인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암호화된 토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증권이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디지털화 속에서 나눠 가지고 그걸 우리가 토큰형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이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토큰형 증권이고요. 그리고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기초되는 실물 자산이 없습니다. 없고 프로그램 가능한 증권으로 토큰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들이 바로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NFT가 추진했던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것들이 바로 토큰화된 증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둘 간의 차이는 거래가 명확하게 기록이 남지 않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기록이 남는 양지에서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공인된 기관들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향은 비슷하나 실질적인 그 배경과 그리고 그 저장 기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유행하고 있는 토큰 증권을 알아보면 여기는 세 가지의 생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토큰 증권의 기초 자산은 토큰 발행을 위한 실물 자산으로 실물 자산이라고 표현을 했죠. 토큰 발행사가 확보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토큰 증권의 발행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실제로 토큰을 발행하는 업체. 그러니까 이 기초 자산을 확보하는 기업,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토큰을 발행하는 업체, 그리고 그것들을 유통하는 업체, 이 세 가지의 생태계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플랫폼은 발행된 토큰을 2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STO 관련된 업체 중에서 핑거라는 기업을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핑거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1호 토큰 증권의 유통 플랫폼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지어서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면은 핑거는 367조 원의 STO 시장에서 거래 플랫폼을 선점했다. 2000년도에 설립한 이 기업이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고 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업들도 많이 생길 테고 현재까지는 이 기업이 이 유통 이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STO라는 것이 사실 시장에서 반짝 나온 산업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금융회사들과 금감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왔고요. 특히나 올 초 2023년 1월 달에 본격적인 그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가 지나서 여름쯤에도 STO와 관련된 본격적인 시장이 성장된다라는 이제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30년 된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제도 폐지를 해줬고 이 STO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개방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이 개최를 했던 내용을 보면 2017년 도입 이후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 계좌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물론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겠지만 일단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좋은 조건의 완화적 스탠스를 좀 보여준 거고요.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 법인으로부터 중요 정보의 영문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영문 공시에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규제는 좀 완화시켜주고 솔직히 조금 안 좋은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을 확장시키고 이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좀 좋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당시 STO와 관련된 장외 투자 중개업자를 도입해서 토큰 증권의 장외 시장도 거래를 제도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 유통 시장과 그리고 장외 시장까지도 모두 제도화시켜서 열어주겠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새로운 STO 증권이라는 게 또 다른 시장의 어떤 화폐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정부와 각종 부처들, 공인된 기관들이 현재 이 산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물론 초기에는 뭐 잡음도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새롭게 생긴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디지털 화폐라는 것과 실물 자산을 연계해서 그걸 토큰화시켜서
그리고 조각 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커지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영상엔 다루지 못했지만 이미 글로벌 국가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뭐 영국, 미국, 유럽 이런 모든 국가들도 이미 이 STO에 정말 진심으로 다가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가 현재 느립니다. 그 움직임이 훨씬 느리게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정말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이 새롭게 2024년에 정말 엄청난 성장이 나올 수도 있는 산업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지금부터는 좀 꽤나 높은 상승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프리덤 경제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았던 지난 11월에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인증해 주셨는데요.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은 이미 제가 지난번 영상을 두세 차례 찍어드리면서 알려드렸던 기업들, 핑거,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다날, 갤럭시아 머니터리, 그리고 갤럭시아 SM, 서울 옥션, 그리고 K 옥션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높게 올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큰형 증권과 관련된 기업들이고, 증권형 토큰의 시장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 증권형 토큰은 당연히 국내의 증권회사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기업들도 현재 이 STO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물 가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 토큰형 증권이 먼저 시장에서 선점이 되고, 그 다음에 증권형 이 토큰이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관련된 제가 언급해 드린 기업들은 물론 정말 바닥에서부터 이제 튀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 뭐 크게 오른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크게 오른 기업들은 지금 진입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은 눌리는 자리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후발주자로 가는 기업들을 지금까지 투자 못했던 분들은 증권형 토큰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짝 상승하고 끝날 만한 섹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정부와 그리고 금통위가 메인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테마성이다라고 보긴 어렵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좀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메인 유통 플랫폼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기업인 핑거 같은 기업들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